어지간해선 그 누구도 틀리기 어려운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문학 퀴즈. 이경희 소설가가 출제하는 깜짝 문학 퀴즈. 그 소설의 어느 쪽. 5번째. 응모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퀴즈는 프랑스 작가 외젠 다비의 소설 북호텔 중에서 출제했습니다. 드디어 가게가 비었다. 루이즈는 르네와 함께 2층 객실을 청소하러 올라갔다. 르쿠브레르는 3조각으로 카운터 아연판을 문질렀고 유리잔들을 씻어 정성 들여 닦았고 그것들을 선반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유리잔들과 술병들이 무지개색으로 반짝였고 공들여 윤을 낸 카운터가 번쩍번쩍 빛을 발했다. 아, 이 모든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든든한가. 르쿠브레르는 셔츠 소매를 걷어올렸고 리케르 애기 묻은 손을 닦으면서 윤이 나는 아연판에서 미소 짓고 있는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기쁨으로 벅차오른 그는 완벽한 상태의 의자들, 테이블들, 빨간 가죽으로 덮인 2개의 긴 의자들을 시선으로 애무했다. 천장에는 3개의 가지를 가진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이제 부족한 것은 당구대뿐인걸? 2층 2 창문 사이에 전전에 만들어 붙인 강고판이 주의를 끌었다. 침실, 완벽한 최신식 설비, 거울 달린 옷장, 일주일에 5프랑부터. 말도 안 돼. 저것부터 떼야겠군. 올 가을에는 방값을 일주일에 30프랑으로 정해야지. 르쿠브레르는 눈을 감은 채 계산에 몰두했다. 멋진 사업이야. 그는 목청을 높여 말했다. 1938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영화 북호텔을 아시나요? 이달에 소개할 소설은 바로 그 영화의 원작인 북호텔입니다. 북호텔은 지금도 파리의 생마르탱 운하 옆에 있는 실제의 호텔 이름입니다. 마르셀 카르네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큰 인기를 끌어서 이 호텔도 아주 유명해졌죠. 이 소설을 쓴 작가 외젠 다비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어떤 계기로 인해 소설에서는 외삼촌의 도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건물을 임대해 운영하게 됩니다. 호텔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숙박업소를 말하지만 이 호텔은 여인숙이나 쪽방과 다를 바 없는 곳입니다.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깃들어 살다 가곤 하였죠. 작가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이 소설을 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 파리의 하층 빈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예문은 소설의 앞부분으로 어렵게 살아가던 르쿠브레르 부부가 호텔 사업을 시작하며 들떠있는 장면입니다. 아내인 루이즈는 하녀 르네와 함께 객실을 청소하러 가고 남편 에밀, 본문에서는 성만 따서 르쿠브레르라고 불리네요. 남편 에밀은 1층 주점을 정리하며 여러 가지 계획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지요. 이 주점은 저녁이면 호텔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 술 한 잔씩을 나누며 하루의 피곤을 푸는 공간으로 이 소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가는 소설 속 호텔 주인 부부의 이름에 실제로 자신의 부모 이름인 에밀과 루이즈를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물론 성은 다르지요. 작가의 부모는 분명 다비 부부였겠죠.
직업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고 온갖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자신의 부모도 북호텔에 깃든 민중들과 다를 바 없다고 여겨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작가 웨젠 다비 부모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아버지는 재벌 총수, 어머니는 영화배우. 2번.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호텔리어. 3번. 아버지는 붕대장수, 어머니는 부채장수. 4번. 아버지는 파스장수, 어머니는 두부장수. 5번. 아버지는 대통령, 어머니는 영부인. 결정적 힌트, 치명적 해설. 북호텔에는 특별한 주인공이 없습니다. 수많은 작은 방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은 거의 같은 비중으로 담담하게 다루어집니다. 어쩌다 아파트 같은 건물을 바라볼 때 묘한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똑같이 생긴 수없이 많은 공간에서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살다 죽어가는 인간들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공간 하나하나 속에는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얼굴로 살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 아파트 전체를 뭉뚱그려 묘사하는 게 역사라면 각 집의 사연을 일일이 그려내는 게 문학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북호텔은 비록 오래전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구석에서 잊혀진 채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하나씩 호명해주는 의식 같은 소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이 소설이 오래전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의 이야기로도 읽힌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참으로 쓰라립니다. 작가 웨젠 다비는 파리의 빈민가인 18구에서 자라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시철물 제조 연습생으로 일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져 징집되어 나갑니다. 그의 부모가 북호텔을 인수한 것은 그의 나이 34세, 성인이 된 뒤였네요. 이런 성장 과정이 있었기에 그가 북호텔에 깃들어 사는 파리 빈민들의 삶을 그렇게도 실감나고 애틋하게 그려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관찰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닐 테니까요. 작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북호텔을 인수하기 전 오랫동안 무언가를 만들어 파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픈 데를 감아주고 더운 데를 시원하게 해주는 이 물건들의 역할이야말로 웨젠 다비가 이 소설을 통해 그때 파리의 가난한 시민들에게 해준 일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